나의 아버지는 재즈 뮤지션이었다.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연주했다. 맨해튼, 코파카바나 같은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나는 1949년 뉴욕 퀸스 잭슨 하이츠라는 동네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부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안이었다. 원래 성은 달리올리오였는데 미국식으로 줄여서 달리오가 됐다. 8살에 롱아일랜드로 이사했다. 나는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였다. 특히 암기를 싫어했다. 이걸 왜 외워야 하는데? 늘 이런 질문만 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착하게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관심 없었지만 돈 버는 데는 관심이 많았다. 용돈을 더 벌고 싶어서 신문을 돌리고 잔디를 깎고 눈을 치웠다. 그러다 더 돈이 되는 일을 찾았다. 12살에 골프장 캐디를 시작했다.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링크스 골프클럽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보통 골프장이 아니었다. 전 영국 왕 윈저 공작이 왔고 후에 대통령이 되는 리처드 닉슨도 이 골프장의 손님이었다. 12살짜리 캐디가 왕과 대통령에게 골프백을 들어준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골프를 치는 동안 부자들이 대화를 한다는 거다. 요즘 주식 어때? 그 종목 올라갈 거야. 지금 사야 해. 나는 캐디를 하면서 이 대화를 전부 들었다. 그리고 캐디비를 모았다. 300달러. 이 300달러로 첫 주식을 샀다. 노스이스트 항공. 주당 5달러짜리. 왜 이 회사를 샀을까? 솔직히 말하면 5달러 이하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기 때문이다. 바보 같은 이유다. 그런데 운이 좋았다. 이 항공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되면서 주가가 3배로 올랐다. 12살짜리가 300달러를 넣어서 900달러를 만든 거다. 그 순간 결정됐다. 이게 내 인생이다. 투자에 완전히 빠졌다. 매일 신문의 재무면을 읽었다. 기업 보고서를 분석했다. 고등학교 때 이미 상당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사와 싸워서 잘렸다. 나는 원래 남의 밑에서 일하는 체질이 아니었다. 1975년 26세 맨해튼의 침실 2칸짜리 아파트에서 회사를 만들었다. 브리지워터. 남들의 돈을 대신 굴려주는 투자 회사다. 보통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3에서 4% 붙는다. 그런데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부자들과 큰 기관들이 있다. 연기금, 국부펀드, 대학재단 같은 곳. 이런 곳에 돈을 전문가가 모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게 펀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헤지펀드다. 오를 때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쓴다. 대신 위험도 크다. 이 헤지펀드 중에서 세계 1위 회사다. 브리즈워터는 7년간 성장했다. 그런데 1982년 내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 터진다. 나는 미국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다.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TV에 나가서 말했다. 의회에서도 증언했다. 대공황이 옵니다. 전 재산을 걸었다. 어떻게 됐을까? 공황은 오지 않았다.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큰 성장기를 맞았다. 나는 완벽하게 틀렸다. 손실이 너무 컸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었다. 직원들을 전부 해고했다. 결국 나 혼자만 남았다. 아내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생활비로 4,000달러. 아이들의 점심값도 걱정해야 했다. 친구들은 전화를 안 받았다. 업계에서 나는 웃음거리였다. 달리오, 그 대공황 남자? 33살. 아이 둘의 아버지. 골프장에서 왕과 대통령에게 캐디를 하던 소년이 이제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빌리고 있었다. 그때가 내 인생의 바닥이었다. 바닥에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2가지 길이 있었다. 비록 하나, 안전하게 가는 길. 다른 회사에 취직한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조용히 산다. 2. 위험하지만 도전하는 길.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든다. 나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 인생의 규칙을 바꾼 한 가지 공식을 만들었다. 고통 플러스 반성은 진보, 페인 플러스 리플렉션은 프로그레스. 이게 내 인생을 바꾼 공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면 도망친다. 안 아프려고 한다. 잊으려고 한다.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고통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달랐다. 고통을 겪으면 반드시 기록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원칙으로 만들었다. 한 번 실패하면 원칙 하나가 생겼다. 두 번 실패하면 원칙이 두 개가 됐다. 이렇게 수십 년간 쌓은 원칙이 수백 개가 됐다. 그리고 그 원칙들을 의사결정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다. 감정이 아닌 원칙이 판단하게 한 거다. 32일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돈 앞에서 비이성적이 된다. 손실회피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잘못된 판단을 한다. 1982년에 내가 한 것이 정확히 그것이었다. 데이터는 맞았지만 감정이 개입했다. 확신이 과했다. 내가 맞아 라는 교만이 있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내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과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아세요? 2007년 브리지워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1년 전에 예측했다. 이번에는 맞았다. 2008년 다른 헤지펀드들이 30% 이상 손실을 볼 때 브리지워터는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다. 2010년 브리지워터의 수익이 구글, 이베이, 아마존의 수익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2011년 약 138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의 수익, 헤지펀드 역사상 최대 연간 수익. 1982년에 모든 걸 잃은 남자가 26년 후에 역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거다. 1982년에 실패가 없었으면 이 시스템은 탄생하지 않았다. 실패가 나를 만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실패에서 배우의 원칙이 나를 만들었다. 에디슨이 10,000번 실패하면서 데이터를 쌓은 것처럼 나도 실패할 때마다 원칙을 쌓았다. 이 1차에 이야기한 에디슨의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는 말. 나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원칙을 하나 더 만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만 말하겠다.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있는 그대로를 봐라. 사람들은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눈을 감는다. 안 보려고 한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문제가 커진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된다. 큰 문제가 재앙이 된다. 현실을 직시하는 건 아프다. 하지만 아프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다. 배우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고통 플러스 반성은 진보. 이 공식을 기억하라. 고통을 겪을 때 도망치지 말고 기록하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어라.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적어라.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라. 그 기록이 당신만의 원칙이 된다. 그 원칙이 쌓이면 당신만의 시스템이 된다. 감정이 아닌 원칙이 판단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당신을 똑같은 실수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브리지워터에서는 이런 문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회의 내용을 전부 녹화한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 직원이 볼 수 있다. 신입사원이 CEO인 나에게 당신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회사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반대 의견을 내면 눈치를 봐야 한다. 브리지워터에서는 반대 의견을 안 내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조직은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같은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단적 투명성이라고 한다. 불편하다. 아프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나는 왜 이걸 못했을까? 내가 회피하고 있는 건 뭘까? 이 질문이 불편할수록 그 안에 성장의 열쇠가 있다. 침실 2칸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해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걸 잃기도 했다. 하지만 잃은 것에서 배웠고 배운 것을 원칙으로 만들었고 원칙이 시스템이 됐고 시스템이 역사를 만들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원칙의 재료다. 나는 레이 달리오다. 오늘은 34일차입니다. 3400번째 자기암시. 나는 월 순수익 1000만원 달성한다. 이 문장을 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원칙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달리오는 실패해서 원칙을 만들었고 우리는 반복해서 원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댓글에 나의 원칙이라고 남겨보세요. 쓰는 순간 당신만의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자기암시 100일 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다룬 레이 달리오의 원칙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천 도서와 아이템들을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만큼 주파수의 강도는 더욱 세집니다. 꼭 한번 살펴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삶에 좋은 흐름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또 돌아옵니다. 내일은 성공한 사람들이 왜 새벽에 일어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